텃밭을 가꾸거나 베란다에서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은 꼭 보세요. 오랫동안 텃밭을 가꾸고 베란다에서 화초들을 키우며 얻은 크고 작은 경험들을 공유하려는 채널입니다. 알면 엄청 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데 모르면 힘들고 실수하고 짜증납니다. 식물 기를 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한번 갖춰놓고 사용하면 편리하고 좋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선 약이나 농약 같은 거, 비료 같은 거 이런 것 우리가 측정할 그 도구를 볼게요. 이건 저울입니다. 저울. 이거 그램까지 달 수 있는 저울이고요. 이건 지금 계량컵입니다. 계량컵. 이게 지금 이것이 500짜리 200, 이거 그 종이컵만 한 것이 200입니다. 이건 100짜리고요. 이거 우리 소주컵 50. 측정하면 눈금이 있고요. 20. 그리고 주사기, 우리 그 농약이나 화학비료, 액체비료 할 때 계량하는 것이고요. 25짜리, 5짜리. 그리고 이거는 아주 미시한 거 할 때 그 쓰는 1mm짜리요. 온습대계는 필요해요. 꼭.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산도 측정기하고 농도 측정기인데요. pH 측정기입니다. pH 측정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그 작물별로 틀리잖아요. 화초나 작물 중에서 약간 산성을 주어한 거 있고, 중성을 주어한 것도 있고, 약간 염기성 토양을 주어하는 거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물을 줄 때 필요해요. 보통 수돗물을 측정하면은 한 6.8에서 한 7.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거 측정해 보니까 저희는 6.8이 나옵니다. 이거 측정기고요. 이건 TCS 농도 측정기입니다. ppm으로 단위로 측정되는 건데요. 이건 좀 우리 그 비료를 줄 때 보통 실물들이 한 180에서 230 ppm 정도 주면은 이게 약해가 없어요. 과비 위험이. 그러시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로 어떤 비료를 주라고 했어도 1000분의 1 해석해 가지고 이 TCS 측정기로 한번 측정을 해 보시면 갖고 이게 한 그 300 정도 넘으면 안 돼요. 굉장히 고른 겁니다. 저는 한 150에서 한 200, 250, 저는 한 180에서 우알로 30씩 함께 150에서 210, 180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42 ppm 정도인데 갈수기 때는 더 높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병균이나 우리 그 아주 작은 곤충들, 응애, 진드물 그런 것을 관찰하는 돋보기고요. 이것은 저희 그 난초, 한국 출란 무늬나 색상 같은 거 좀 세밀하게 봐야 할 때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난각칼슘입니다. 만든 데가 꽤 오래됐네요. 그때 2000년도 초에 우리 그 지영진 박사님이 계란으로 난각칼슘 만들고 계란알로 마요네즈 하고 난황류 만들고 한다고 한참 해가지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오래됐는데 좀 침전됐어요. 이것은 식초하고 계란 껍질 섞어서 만든 건데요. 계란 껍질 속에 그 하얀 막은 띠란 이유가 그 단백질 성분이에요. 칼슘 만들면 그 여기 속에서 부피되고 냄새가 납니다. 작물한테는 해가 없어요. 냄새 나서 싫어서 그런 겁니다. 다음에 제가 이거 칼슘 만드는 것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다이나그로사에서 나온 건데요. 이것은 뿌리 좀 발근에 좀 좋다고 해가지고 한국 출란에 사용한 것인데 다른 식물에도 사용해요. 효과는 그랬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마감프 K입니다. 세계에서 우리 화훼농가 아주 뭐 농사시설, 농사하신 분들 아주 엄청 많이 쓰죠. 이 마감프 K. 이거 제가 쓰는 방법 효과에 대해서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도움 될 거예요. 이건 수용성 성분이 20%고 구용성 인산이 80%예요. 이 수용성 성분에도 질소하고 칼륨이 그 대부분이고요. 수용성 인산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인산질 비료라고 해가지고 비싸게 사서 쓰거든요, 이걸. 인산은 땅 속에서 한 달 이동 거리가 0.2mm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위에 주고 물 줘봤자 녹아서 안 들어가요. 인산 구용성이잖아요. 물에 안 녹는, 산에만 녹는, 그것도 식물 뿌리에서 분비한 근산, 거기에만 녹는 것이라서 식물 뿌리에다 줘야 되는데 뿌리 가까이 사람들이 분위기도 놓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대유 물풀에 이제 과체류용 AB 용액인데요. 이것이 AB 투교를 한 것은 비료 성분을, 모든 좋은 성분을 한꺼번에 넣어놓으면은 비료끼리 결약작용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불용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따로 분리해 놓은 건데, 저는 이걸 좀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지요? 항아. 이건 유박 발효비료입니다. 유박 발효비료. 유박 깻목 비료가 떨어져 갖고 이걸 좀 썼었는데 효과 좋습니다. 이건 깻목 발효비료고요. 제가 발효시켜 가지고 말려서 여기다 넣고 물에 우려서 씁니다. 이 깻목 발효비료를 만들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효모균이 이거 이제 달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숙성을 시킬 때 또 방생균이 달라들어서 하얀 가루가 생겨야 거의 정말 A급 비료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써야 돼요. 깻목 비료는. 그러지 대충 막 물 붓고 뭐 미강 섞어서 이렇게 만든다 하고 거기서 사용하면은 그건 부패 비료가 되는 게 많습니다. 하얘야 됩니다. 밤백색이 돼야 돼요. 이게 깻목 발효비료의 가장 잘 만들어진 것이고요. 요건 이제 화초 같은 경우는 뿌리 부분에다가 몇 개씩 넣어놓기도 해요. 몇 개씩 가루로 부숴가지고 넣어놓기도 하는데, 액비료 쓸 때는 이 다시팩에다가 넣어가지고 물에 우려요. 물에 우려서 사용하는데, 저는 이제 천에다가 이것을 5g 넣는데, 그러면 색깔이 굉장히 진합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이거 너무 진해서 가벼우지 않나 할 정도로 진한데, 제가 같이 말했던 농도 측정기, 농도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면은 이 유기질 비료는 정말 농도가 별로 안 나옵니다. 이거 막 엄청 막 넣어도요, 그 농도가 100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00. 아주 막 시큼한 간장같이 이것을 우려내도 100 정도는 안 넘더라고요. 그러지만은 저는 하여튼 과비는 위험하니까 한 80 그 정도 해주는데요. 우리 지금 수돗물이 보통 보면은 이 측정기로 하면은 이렇게 측정기로 하면은 36에서 한 40이 나오더라고요. 식물도 비료를 별로 필요하지 않는 식물이 있어요. 거기다 쓰고 좀 이제 비료를 좋아하는 식물 있잖아요. 화초, 거기에는 한 80 정도 쓰는데, 이제 우리 뭐 고추랄지 상추, 이것은 좀 제가 좀 더 진하게 줍니다. 좀 더 진하게. 이게 하나 있으면은 참 편리합니다. 내가 비료 희석하고 이게 농도가 맞네 했을 때 딱 넣어보면은 ppm이 나오니까 꼭 한번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 산도 측정기하고 이 농도 측정기 요거 별로 비싸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한 10,000원 정도 할 건데요. 단점은
중국제라서 아예 고장이 좀 나더라고요. 좀 오래 사용하면은 이 그 산도 측정기 같은 경우는 안 맞으니까 조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건 황금알이라는 비료입니다. 좀 질소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 한국 출란에 사용하려고 가져왔었는데 좀 질소분이 많다 보니까 뿌리가 상한 것 같아가지고 그것 안 하고 베란다에서 심는 이렇게 모종 심거나 뭐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깔때기하고 거름망도 이거 이제 뗏무객기 걸을 때 이거 유기질 액비들 걸을 때 이거 필요하거든요. 이 설탕은 비료 만들고 액비 만들 때 이거 미생물 먹이로 쓰려고 놔둔 거고요. 등산하고 염화칼슘입니다. 이 두 개는 섞어서 칼슘 비료를 만들어요. 칼슘 액비를 만들어 가지고 칼슘 대용을 쓰고 있는데, 우리 붕산은 이 설탕하고 섞어서 약간 물로 반죽해서 놔두면은 개미하고 바퀴벌레는 100% 박멸입니다. 완전히 시도 없이 죽습니다. 붕산하고 설탕. 이것도 제가 한번 올려드렸어요.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는 이것이 알칼리거든요. 알칼리성. 제가 산도 측정할 때 산성이 너무 강하면은 제가 베이킹소다를 약간 넣어줘요. pH를 6.5에서 7로 맞추려고. 산성이 강할 때는 좀 넣어주고, 염기가 너무 강하면은 구연산을 좀 넣어줍니다. 아주 조금만 넣어도 금방 이 산도가 조정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규산질 비료거든요. 농업용 규산 비료를 이 산 식초에다 녹여놨어요. 이것을 가끔 희석해서 주고 있고요. 벽과 식물에 좋다고 하죠. 저는 난초에도 가끔 주고 있습니다. 이건 잿물입니다. 잿을 태워가지고 물에다 우렸는데, 이것이 참깨대를 태운 잿예요. 거기가 참깨대가 인산이 가장 많잖아요. 인산 성분이. 그래서 참깨대를 태워서 여기다가 받아놓은 겁니다. 우려서. 파리약은 날파리 날아다니면 뿌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보갑비료입니다. 5종 보갑비료. 제가 베란다에서 상치, 배추 이거 심을 때, 그때 야채 심을 때 쓴 것이고요. 일단 이것은 메네들입니다. 이가철, 철분 성분이 주 성분이죠. 철분은 광합성을 도와주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식물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작물 보호제는요, 저는 이제 요것을 텃밭에서 쓰던 것을 지금 여기서 쓰는 것도 있는데요. 베란다 깍지벌레하고 우리 출란에 깍지벌레하고 진딧물은 출란이 아니고 제가 이거 고추나무 절지재배할 때 하는 거, 진딧물 약이고요. 이것은 메모되는 깍지벌레 약입니다. 깍지벌레. 그리고 오티바옵티는 탄저병, 제 난초의 탄저병 예방약이고요. 뭐 고추밭도 쓰고 뭐 다 씁니다. 텃밭에도. 그리고 피카드, 이거 작은 뿌리파리, 아주 베란다 걸치죠. 끈끈이 트랩입니다. 이것도 작은 뿌리파리 잡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있으면 설치해 주려고. 작은 뿌리파리가 에탄올입니다. 에탄올. 이것도 여러모로 필요한 것입니다. 락스고요. 저희들 락스가 참 뿌리가 곰팡이 피고 시커멓게 되고 묻었을 때 이 락스에다 담가서 많이 그것을 소독을 하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아주
참 락스가 값도 싸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것이 약입니다. 사람한테 무해하죠. 우리 그 막 작물에 락스 같은 거 뿌리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청소하는 걸 뿌리냐는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락스 이것은 보인가요? 식약청에서 허가해준 식품 첨가물입니다. 식품 첨가물. 요거 과일도 씻고 야채도 씻고 다 해요. 우리 공업용 락스는 이제 막 청소용 이런 걸로 쓰는데 식용이고요. 식품 첨가물이니까 식용이죠. 먹어도 괜찮은 것이고, 차 염소산 나트륨이 주성분인데요. 이거 물에 넣으면은 염소가스 날아가고 소금기만 남습니다. 락스 적극 애용하세요. 계피가루입니다. 곤충들 계피가루 많이 기피한다고 해가지고 계피가루를 가끔 한 번씩 사용을 하고 있어요. 계피가루. 이것을 텃밭에도 쓰고 베란다에도 써요. 충기피제죠. 충기피제. 그리고 이것은 그 폐화분석이에요. 화초를 키웠던 간에 아니면 뭐 다른 걸 키웠던 간에 흙 남으면 저는 이렇게 보관을 해 놓습니다. 좀 묵혀놔요. 재사용합니다. 이것은 산에서 가져온 이끼고요. 상태라 가죠. 좀 말라서 썩네요. 안 말라갖고. 이 이끼 중에서는 산에서 나온 이 산태가 가장 좋은데요. 이 산태기가 두 가지입니다. 요건 약간 부드럽고 이건 약간 뻗어요. 이것은 습기를 조금 머금고 이건 습기를 많이 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출랑 같은 것을 산태에다 심을 때는 약간 이걸로 심어요. 이제 다른 것들 위에 약간 멋을 낼 때는 이걸로 부드러운 걸로 해주는데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얻는 구별을 잘 못합니다. 자주 쓰다 보면 구별이 돼요. 이건 수입산 수태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제가 써보니까 물을 먹을 때하고 마를 때하고 차이가 너무 있어가지고 저는 잘 안 쓰고 있고요. 위에 있는 것은 이것은 수입산 이제 산태인데 제가 방금 전에 말한 우리 국산 한국 산에 있는 산태 부드러운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물을 너무 많이 머금고 오래 있으니까. 저곡토 이건 그 난을 한국 출란을 심기도 하고요. 또는 화분 위에 이걸 살짝 덮어서 약간 그 빨간색으로 멋을 낼 때도 씁니다. 이건 난석이고요. 제일 싼 겁니다. 옛날에는 연품 골드 같은 거, 동학로 같은 게 비싼 거 샀는데 제가 큰 화분에 심어보니까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이거 아주 싼 거예요. 싼 거. 요것은 우리 그 상토고요. 상토. 요건 부엽토입니다. 부엽토. 이 부엽토는 산에 가서 이제 가져오는데요. 너무나 싱싱하면은 안 좋습니다. 한 80% 정도 이렇게 부식된 걸 가져오면 좋아요. 좋고. 부엽토를 가져오실 때는 낙엽을 들쳐가지고 균사가 퍼져 있는 게 있어요. 요걸 가져오셔야 됩니다. 요걸.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이 균사가 하얗게 있는 거 요걸 가져오시면 좋고요. 요걸 가져와 가지고 이제 보관하면은 이게 이제 포자 상태로 이것이 있어요. 그러시니까 나중에 쓸 때 보면 다 그것이 환경에 맞으면 다시 또 번지는데 이 부엽으로 화분을 심고 뭐 화초랄지 뭐 작물을 섞어서 심고 나중에 이게 이런 유기질 비료 같은 거 뿌리면은 다시 또 균사가 퍼져갖고 하얗게 오게 끼는데요. 그런 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하얀 곰팡이는 좋은 거고 파랗고 까만 것은 안 좋은 겁니다. 이거 가져와서 사용할 때 조심할 점은 여기에 이제 벌레가 따를 수 있어요. 아까 산수태 특히 여기서는 민달팽이가 많이 알이 따라와서 여기서 쓰다 보면은 부화되어갖고 민달팽이가 기어다니는 일이 있고요.
저 부엽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가져오면은 물에 이제 대충 한번 씻어가지고 여기에는 락스물에 한번 담가 놓습니다. 락스물에 소독을 하고요. 이제 저기서 이제 또 탄저병이랄지 다른 병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시니까 그게 좀 우려가 되신 분들은 그냥 소독하셔 버리세요. 소독은 간단하죠. 따뜻한 물에 그냥 담가 놔보면은 담가 놨다가 나중에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난각 칼슘 만든 거라고 또 계속 막걸리로 깻묵 에피 만든 거 계속 올려드릴 계획이거든요.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만드시면은 참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나중에 감사합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건데 칼슘 비료가 계란 껍질이 비료가 좋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계란 껍질로만 난초를 심어봤습니다. 100% 계란 껍질로. 근데